지금은 매일 플랭크 5분, 푸시업 40개, 스쿼트 300개를 해내는 저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무료함에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던 제가 어떻게 인생 2막을 열어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2막 이제 막 5학년을 달리고 있는 정은숙입니다. 혹시 올해로 나이 50이시거나 50대 이상이신 분 손들어 봐 주시겠어요? 네, 생각보다 많네요. 오늘 말씀드릴 제 얘기가 저와 또래이시거나 그 이상이신 분들에게는 공감과 용기를, 그리고 아직 50이 아니신 인생 후배님들께는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47살이었던 2019년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20년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리 통증을 계속 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후유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직장을 그만두고 한동안은 하루가 무료할 정도로 단순해졌어요. 약간의 우울증도 오더라고요. 저를 아는 지인들은 그동안 자식 잘 키우고 남편 내조 잘하고 살았으니 그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어 라고 했지만 저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50대는 아직 너무 젊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나이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2022년 12월 50이라는 나이가 새삼스럽게 다가오기도 하고, 제가 50세가 됐다는 걸 알아차린 순간 삶에 변화가 필요했어요. 그때 우연히 유튜브 영상에 신 박사님의 PDS 다이어리 애찬론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딱 1년만 미쳐라, 그러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영상 썸네일과 제목만 보고 콧방귀를 꼈죠. 걔 구라치고 있네. 그은한 다이어리를 쓰고 무슨 인생이 바뀐다고. 딱 이런 생각이었죠. 의심이 많은 저는 영상을 2번을 보고 관련 영상을 모두 보고 나서야 이렇게까지 강조한다면 이건 찐이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PDS 다이어리를 구입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제 콧방귀는 신 박사님의 PDS 다이어리 애찬론이 아닌 변화를 의심하는 제 자신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50이 되기 전 저는 한 번도 끝까지 다이어리를 써보지 못했는데요. 2023년 PDS 다이어리를 끝까지 다 쓰고 올해도 하루도 빠짐없이 쓰고 있습니다. 무료함에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던 제가 2년째 PDS 다이어리를 쓰면서 터득한 방법으로 어떻게 인생 2막을 열어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제 삶의 우선순위 3가지를 찾았습니다. PDS 다이어리를 처음 썼을 땐 그저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적기 바빴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일상이 조금씩 반복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라 다이어리에 참 쓸 게 없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집에 있는 주부라 다이어리를 처음 쓸 때 진짜 다이어리 쓸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때 저는 제 삶의 우선순위 3가지를 찾았습니다. 제 삶의 우선순위는 운동과 독서, 글쓰기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저를 20년 동안 괴롭힌 교통사고 후유증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고요. 독서는 더 큰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글쓰기도 그동안 제 머릿속에 채웠던 수많은 생각들을 정리하며 진짜 저를 알아가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은 웬만하면 하루 중 꼭 시간을 정해서 실천하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다른 일정들이 생기더라도 시간을 조율해서 우선적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 3가지만 잘 실천해도 하는 일 없이 시간 참 잘 가네 라는 말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둘째, 매일 플랜 2를 기록하며
10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제 삶의 우선순위 3가지를 정하고 PDS 다이어리에 이 우선순위를 반영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전날 시간대별로 세운 계획은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저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었습니다. PDS 다이어리를 처음 썼을 때 저는 오전에 항상 쓰다가 전날 저녁에 기록을 하니까 미리 계획을 세우니까 그 다음날 그 계획에 맞춰서 실행하기가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를 주도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삶의 기본이 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전 6시 기상, 취침은 11시에서 12시 사이, 수면 시간은 6시간 이상을 확보하고 이것은 꼭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계획한 중요한 일들을 플랜에 시간대별로 적고 뒤에 실행한 내용을 10분 단위로 표시했습니다. 중요한 일들을 우선적으로 실행하고 그 외의 활동들을 자투리 시간에 실행했어요. 예를 들면 1시간 중 글쓰기를 45분 했다면 남은 15분에 집안일 하나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3시간 중에 독서를 2시간 20분 실행했다면 남은 40분에 중요하지 않은 일 처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두 칸에 연하게 표시된 그 10분 단위의 네모칸이 제 시간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 10분의 소중함을 깨달았죠. 예전에는 1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뿐이었다면 지금은 최소 2-3가지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작게 시작하고 야금야금 추가하고 오늘 못한 일들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매일 플랭크 5분, 푸시업 40개, 스쿼트 300개를 해내는 저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발끝치기 30개, 플랭크 30초부터였어요. 그 푸시업 3개, 스쿼트 30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운동량을 늘려갔습니다. 독서와 글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정해진 시간에 제가 볼 수 있는 정독이 가능한 페이지 수를 조금씩 늘렸더니 1년에 한 권도 보기 힘들었던 제가 어느새 50권의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네. 글쓰기도 처음엔 진짜 쓰고 싶을 때만 썼어요. 그런데 우연히 100일 블로그 글쓰기 챌린지에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그 100일을 다 채우고 나니까 그게 루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 쓰는 일과로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로마 속담에 생각을 잘하는 것은 현명하고 계획을 잘하는 것은 더 현명하고 실행을 잘하는 것은 가장 현명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오늘만 하자라고 되뇌면서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만 하자 이게 생각보다 잘 먹힙니다. 하시는 거 어려우시면 정말 저 생각해서 진짜 오늘만 하자라고 하면 의외로 실행하기가 괜찮답니다. 그리고 저는 오전에 못했다면 오후에 하면 되고 오늘 못했다면 내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하루는 건너뛸 수 있지만 이틀은 넘어가지 않도록 저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저는 PDS 다이어리 첫 장을 펼쳤던 2022년 12월에 블로그 글쓰기도 함께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개인 블로그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연재글을 쓰는 브런치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매일 글쓰기가 습관이 되었고 저는 올해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했습니다. 24년 PDS 다이어리에 버킷리스트를 적고 나는 작가가 된다라고 썼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네, 올해 그 꿈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매일 블로그에 일상 글을 쓰다가
나의 이야기로 에세이 자기계발책을 내보자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샘플 원고를 썼고 출판사에 투고해 5월 출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최종 원고를 마무리했고요. 10월에 세상에 나올 예정입니다. PDS 다이어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아마 짧은 시간 집중해서 책을 내기 위한 분량의 글을 다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이어리를 쓰면서 허투루 보내지 않은 오늘 하루가 1년이 되고 그 1년이 나를 만든다는 것을 한 권의 책을 내면서 온몸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이어리를 쓰면서 여태껏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던 제 10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주부, 워킹맘이라는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책을 쓰는 작가로,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강연자를 꿈꿉니다. 그 꿈을 하나씩 이뤄가는 과정에 PDS 다이어리가 10권, 아니 20권이 채워지는 걸 상상해 봅니다. 분명 지금의 정은숙과는 차원이 다른 정은숙으로 성장해 있을 거란 생각에 가슴이 벅찹니다. 중요한 건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장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개 구라치고 있네. 무슨 인생이 바뀐다고 라고 했던 제가 PDS 다이어리 기록으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성장의 길에 여러분도 함께 하실래요? PDS 다이어리는 하루 24시간을 좋은 습관으로 채울 수 있는 좋은 도구임을 여러분 앞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좋은 도구를 제 인생에 장착하게 해준 상상스퀘어의 선한 영향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쭉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미친 척하고 한번 바꿔보자. 이것저것 해봤는데 안 됐다면 이것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 이 다이어리를 쓰면서 하나씩 노력했어요. 할부를 줄이고 제가 마이너스 통장도 없애고 카드도 다 없애고요. 지금 체크카드 쓰고 있고 전에는 제 시간을 통제하지 못했으니까 누군가가 밥 먹으러 갈래? 그러면 갈래. 아, 나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야 우리 뭐 사자. 약간 이러면서 돈도 쓰고 뭔가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계획한 게 있으니까 야 오늘은 좀 안 될 것 같은데 딴 날 하자. 그리고 나 오늘 도시락을 싸왔는데 도시락 먹자. 이렇게 되면서 주변도 바뀌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13년째 아이 4명을 키우면서 일을 병행하고 있는 워킹맘 엄은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4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아이들을 보면 너무 행복하고 사랑스러운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일도 해야 되고 또 가정도 꾸려야 되고 아이들도 바르게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다 보면 뭔가 마음이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변화가 되고 싶었는데 생각처럼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마음에 근데 마음은 이런데 아이들한테 계속 짜증을 내고 또 화를 내고 또 그러면서 또 아이들은 저한테 칭얼대는데 그것조차도 받아들일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모습을 보는 아이들은 저를 보고 불안해하고 또 눈치를 보고 또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또 싸워요. 또 그 모습을 보면 전 또 화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정말 바뀌지 않은 그 일상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리고 또 자책감도 들고 그러던 와중에 유튜브를 봤는데 그 퓨처 셀프라는 책을 가지고 신영주 판사님께서 강의를 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만약 미래에서 내가 이 아이들을 보러 온다면 이라는 말이 저도 그 대목에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미래에서 나에게 왔다면 이 상황이 정말 화가 날 일인가? 근데 생각을 바꿔보니까 너무 소중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 화가 날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생각의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의를 꽤 길었어요. 21회차인가 있었는데 그거를 한 3번 정도 반복을 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의 전환이 확실히 되면서 거기에 나오는 PDS에 대해서 도대체 PDS가 뭐지? 궁금해서 찾아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를 한번 미친 척하고 한번 바꿔보자.
이것저것 해봤는데 안 됐다면 이것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 시도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거의 1년 정도 그래서 지금까지 쓰면서 이제 저는 쓰게 너무 됐습니다. 공감되는 게 아이들 키우기 전에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이들의 막 어떤 포인트들에서 화가 나잖아요. 그거를 못 참겠는 거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나고 근데 이게 또 나에 대한 자책이 되니까 네.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네 명은 어떻겠어요? 거기서 싸우고 하면은 계속 네. 화낼 일밖에 없잖아요. 사실. 맞아요.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의 목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네. 있었어요. 근데 현실은 좀 쉽지가 않아서 맞아요. 자책하는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PDS 다이어리를 쓰면서 정말 요즘에 제가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네. 제가 변하니까 아이들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다이어리를 해보자 이게 뭔데 이렇게 시작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너무 행복한 순간에 시행착오들이 있었을 거고 이게 맞나? 이런 네, 맞아요.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 과정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네, 유튜브를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영상도 보고 많이 올려주신 분들 그 영상도 보고 또 단톡방이 있잖아요. 그거에 올라오는 거에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네. 처음에는 여백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나름 색깔도 쳐보고 또 이래저래 했는데 중간에는 조금 못할 적도 있었고 이렇게 좀 빈 칸도 있었고도 해요. 이렇게 가려지긴 했는데 이러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욕심을 일단 부리지 말자. 그리고 저가 필요했던 거는 자기 개발이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제 감정 컨트롤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하나만 목표를 잡고 저 초반에 보면 그냥 아이들한테 사랑 표현 많이 하자. 그리고 짜증내지 말자. 그리고 긍정적으로 행동하자. 그리고 예쁜 말 사용하자. 그리고 아이들 말에 귀담아 듣자. 그러니까 행동적인 것보다 저는 감정적인 게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선으로 먼저 이렇게 써보고 그냥 여기 그냥 플랜 란에다가 이제 조금씩 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이렇게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 비하면 좀 저는 생각적인 게 많다 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체크 이렇게 네.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점점 체크를 하고, 근데 처음에는 X표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여기에 정말 좋았던 점이 피드백이요. 저 스스로를, 저가 저를 그날 하루를 돌아보니까 이 한 줄의 힘이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이 한 줄을 썼는데, 이렇게 저녁에 쓰고 다음날 아침에 짜증을 내려다가 또, 아, 맞다. 참, 내가 짜증내지 말기로 했지. 긍정적으로 생활하기로 했지. 라는 말 한마디에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점점 좀 횟수가 줄어들고 저를 칭찬하는 시간이 전에는 자책의 시간이 많았다면 지금은 이제 감사의 시간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조금씩 변하니까 아이들도 저를 이렇게 눈여겨보다가 엄마가 화날 타임인데 왜 화를 안 내지?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도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저한테 짜증을 덜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저도 화날 일이 별로 없고 그리고 화가 나면 한 번씩 나가겠거나 잠깐 시간을 두고 약간 그런 시간을 가졌더니 불과 한 달 만에 정말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도 가끔 화는 내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 비하면 한 10%? 근데 그거는 저는 훈육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엄할 때는 좀 엄하게 하고 있는 편인데 그 외에는 아직도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사랑 표현 많이 하기, 또 이쁜 말 사용하기, 아이들 말에 귀담아 듣기 약간 그런 것들 제가 항상 머릿속으로는 알아도 다시 한번 또 기억하고 싶어가지고 항상 쓰고 체크를 해요. 그래서 네. 이렇게 화내는 모습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표정이 너무 밝고 좋으세요. 이게 변화되는 거 생각이 사실 얼굴에도 이제 나오는 맞아요. 거라서. 그리고 이런 것도 썼어요. 웃는 얼굴 하기. 네. 그러니까 약간 겉으로 보여지는 거라도 차라리 이렇게 해보자라는. 네. 그랬더니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서 웃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 한 줄이 진짜 뭐라고. 네. 저도 인터뷰 막 하면서 아들과의 관계가 너무 틀어진 성인이에요, 아들이. 네. 근데 잔소리하지 않는 거를 하루에 그거를 했더니 엄청 도움이 되고, 저도 그거를 적용해서 둘째 중2 아이한테 그렇게 하고, 진짜 너무 잔소리할 게 많은데, 네. 그래서 칭찬해주는 거. 이걸 잔소리 하려고 했다가 칭찬으로 뭐를 찾아가지고, 네. 조금이라도 찾아가지고 하니까 조금씩 진짜 좋아지더라고요. 진짜 이게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리가. 진짜로요. 저는 그래서 또 하나 저는 한 4가지 정도 저에게 변화가 있었는데 네.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방법적으로 저 나름 찾아보려고 하는데 돈이 들더라고요. 정말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이모님도 이제 해야 되고 또 애가 많다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도 많고 한 명만 사주면 이게 안 돼요. 다 사주 그래 너 해라 저 편하자고. 그 순간은 그래도 지나가야 되니까 라는 생각에 이제 그러면서 시간을 좀 많이 보냈어요.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마이너스 통장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이들은 앞으로 키워야 되고 이게 너무 악순환인 거예요. 또 여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또 아이들한테 가고 그게 또 감정적인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이 다이어리를 쓰면서 하나씩 노력했어요. 할부를 줄이고 네. 그리고 필요한 데 소비를 하고 의미 있는 곳에 소비를 하자. 근데 돈에 너무 목적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쓸 곳에만 쓰자. 라는 생각에 했더니 지금 현재 제가 마이너스 통장도 없애고 카드도 다 없애고요. 지금 체크카드 쓰고 있고 현금으로. 와. 그래서 할부가 전혀 없어요. 쓸 곳은 항상 많았는데 이제 통제가 되는. 네, 통제가 되더라고요. 정말 제가 필요한 곳에. 네. 그리고 집에 있는 거 쓰게 되고 또 집에 있는 걸 쓰다 보니 또 이제 집안도 깔끔해지고 네. 또 아이들한테 치워라 와라 이런 말 안 해도 되고 1년 동안 전 너무 많은 게 변화가 됐어요. 네. 전에는 그냥 제가 제 시간을 통제하지 못했으니까 누군가가 밥 먹으러 갈래? 그러면 갈래. 아, 나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야 우리 뭐 사자. 약간 이러면서 돈도 쓰고 뭔가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계획한 게 있으니까 야 오늘은 좀 안 될 것 같은데 딴 날 하자. 그리고 나 오늘 도시락을 싸왔는데 이러면 도시락 먹자. 이렇게 되면서 주변도 바뀌는 거예요. 같이 도시락도 싸 먹게 되고 그러면서 돈을 점점.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껴지게 되니 스트레스가 안 쌓이고 점점 좋아지니까 또 아이들한테 네, 가정이 또 평화롭고 남편도 그 모습을 보는 저를 이렇게 보고 너무 남편도 바뀐 거예요.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보고 더 남편도 바깥일로 되게 바빴는데 아이들한테 더 신경을 쓰고 그때도 정말 서로 웃는 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나가서는 그 시간에 독서를 또 하게 됐어요. 재정을 할 때는 좀 도움이 필요했어요. 책에서 이게 단톡방이나 이런 데 보면 다 독서를 하고 이런 얘기들이 쭉 있더라고요. 동기부여하는. 그렇다면 나도 책 한번 읽어보자. 그러면서 책을 읽고 돈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또 돈에 대해서 바꾸고 패턴을 바꾸고 그러면서 책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계속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용이 이게 내가 이해를 하고 있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고 횟수가 갈수록 이제 이해하는 폭이 좀 넓어지고 또 다시 또 아이들 얘기인데 제가 책을 읽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책을 보고요. 또 아이들과 또 도서관을 가게 되고 또 서점을 가게 되고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엄마는 뭐 해? 라는 질문을 받으면 엄마는 책 읽는데요. 이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이게 다 1년 안에 이루어진 변화인가요? 네. 저는 독서를 하면서 또 이제 여기 멘토링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영상을 또 통해서 보게 되고 또 거기에 우연하게 멘토링 프로젝트 6기를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 평상시 성격상 사람 많은 곳을 잘 이렇게 가지 않는 편인데 그리고 이런 거에는 되게 두려움이 좀 있는 편이었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너무 많은 걸 변화가 돼서 근데 그 타이밍이 이게 맞나? 뭔가 변화는 있는데 확신이 좀 없어서 여기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올라오자마자 그 다음날 봤는데 새벽에 정말 글을 썼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나 이거 진짜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근데 왠지 될 것 같은? 근데
정말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6주간의 멘토링 프로젝트 6기를 참여하게 됐는데, 네. 저는 이번 6주간이 네. 저 인생에 정말 아. 제일 뜻깊은 시간인 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 그리고 저를 좀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힘을 얻는 시간, 그리고 확신을 얻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이렇게 인텐스한 6주를 보낸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6주 하면서 네. 제가 그동안에는 감정적인 거나 이제 돈적인 거나 독서나 이런 거는 좀 했었는데 네. 제가 운동적인 면에서는 조금 미뤄뒀었어요. 근데 여기에 미션이 달리기였어요. 네. 저 인생에 달리기는 아예 없었거든요. 무릎 다칠 것 같고 네. 제가 직업상 무용을 하는데 다칠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항상 근력 운동이나 약간 걷는 걸로만 했는데 미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시도를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뭔가가 좋다고 하면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에 한번 시도했거든요. 저 벌써 35번 6주 안에 네. 35번을 뛰었어요. 그래서 지금 매일 아침 일주일에 한두 번 빼고는 지금까지도 뛰었는데 거의 매일 뛴 거네요. 네. 5km를 매일. 와. 네. 처음엔 3km부터 시작을 해서 좀 올리기는 했는데 지금은 5km를 5분대. 네. 그래서 기본 체력이 좀 있으셔서 또. 아니에요. 저 5월 달에 여성 질환으로 아. 크게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직장을 좀 그만둬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하면서 다시 몸이 회복이 되고 이제 탄력이 붙으면서 활기가 지금 생겼어요. 그래서 더 제가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네. 해보지 않은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용기를 얻고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저 스스로 항상 저를 가다놨더라고요. 그냥 적당히 나 이거는 못할 것 같아. 나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밝고 뭔가 긍정적인 원래 이러셨던 것 같고. 네. 원래도 약간은 조금 긍정적으로 살자였는데 저 안에는 항상 조금 조바심도 있고 불안함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확신이 확 들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하니까 주변 동료들도 바뀌더라고요. 네. 선배 언니도 잠깐 멈췄는데 너를 보고 다시 뛴다. 그리고 동료도 나 걷기부터 시작할게. 그리고 다시 나랑 만나서 뛰자. 약간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도 독서로 서로 책을 추천하게 되고. 좋은 동료들이 많으시네요. 네. 그래서 요즘에 직장을 진짜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관둬야 되나? 그러니까 오랫동안 좀 아이를 키우면서 오랜 숙제긴 했는데 올 5월에는 조금 심했었어요. 이젠 그만할 때가 됐나 보다 했는데 지금은 다시 해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이제 앞으로 미래가 좀 궁금해요. 네. 그리고 퓨처 셀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 미래를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항상 고민하게 되고 그렇지만 거기 우선순위는 저는 가정이더라고요. 가정이 화목하고 아이들에게 피해가 된다고 하면 저는 멈추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모든 게 너무 잘 굴러가고 있어요. 네. 다 서로 좋은 영향을 줘가지고 더 좋아지는. 네, 맞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그 딱 기준이 있으시니까 네. 또 이건 할 거 안 할 거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가정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그러면 계속 왔다 갔다 고민이 많아지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한 기준이 네. 있으니까. 확실하게 네. 또 제가 애가 넷이다 보니까 더 책임감이 네. 생겨서 네. 잘 키우고 싶어요. 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더 나아가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저희 아이들이 넷이니까 더 많이 앞으로 더 확장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저를 위한 일이고 또 저를 위한 일이 또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왼쪽 종아리에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2달여라는 시간 동안 거동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결국 일자리를 잃어야 했고요. 빚과 생활비 같은 고정 비용은 점점 부담이 되어갔고 병원비 또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성취들을 꾸준히 반복함으로써
낮은 자존감을 조금씩 회복해 나갔습니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았다는 그 기쁨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러너는 저를 대표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체성입니다. 평소에 달리기를 좋아하고 울트라 러닝을 즐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추가적으로 분야와 한계를 넘어서 꾸준히 배우는 사람이 되자라는 뜻의 러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현재 이 두 가지를 제 삶의 중심축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고요. 상상스퀘어에서 진행하는 행사에서의 스피치는 저의 오랜 꿈 중 하나였습니다. 제 핸드폰 메모장에는 수년 동안 틈나는 대로 작성해온 스피치 대본이 있습니다. 저만의 어떤 성공 스토리가 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다시피 세상 일이란 게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쉽게 되지 않아서 이러다가는 영영 스피치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제가 저를 러너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올해로 달리기를 시작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공황장애와 중증 우울증으로 상담과 항우울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울증이 조금씩 호전은 되어가고 있었지만 조금 더 빠르게 병이 나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던 중 달리기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달리기와 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물론 달리기가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바로 달리기를 꾸준히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서 무기력하게 누워있기 일쑤였고요. 누워서 유튜브를 보던 게 고작이었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 운이 좋게도 66 챌린지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거라면은 달리기를 꾸준히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한 달을 실행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인증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끊임없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었고 반복적으로 챌린지에 참여를 함으로써 약 1년이란 시간이 걸려서 드디어 달리기를 습관으로 만드는 데 성공을 합니다.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물론이고요. 덤으로 17kg라는 체중도 감량을 해서 지금까지 아주 건강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 좋은 달리기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해나가자라는 목표로 늘 보강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고요. 운동 후에는 늘 휴식과 회복에도 신경 쓴 덕분에 7년이라는 시간을 특별한 부상 없이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도 결국 올해 부상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5월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동네 산을 아주 신나게 달리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왼쪽 종아리에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달려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저는 그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근처에 보이는 나뭇가지를 지팡이에 담아서 산을 간신히 내려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단은 내측 종아리 근육 파열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완전 파열은 아니어서 수술을 면했지만 최소 9주에서 12주는 달릴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달리기는 저에게 있어서 단순한 운동이나 취미가 아니라 제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고 이미 삶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문제는 그저 달리지 못한다는 게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온 저에게 있어서 부상은 그야 말대로 치명적이었습니다. 2달여라는 시간 동안 거동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결국 일자리를 잃어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생계에도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월 상환해야 되는 빚과 생활비 같은 고정 비용은 점점 부담이 되어갔고 병원비 또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몸을 쓰는 일만 해오다 보니 특별한 경력이랄 것도 없었고요. 마음이 조급해질수록 시야도 좁아져서 새로운 다른 일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는 저를 볼 때마다 막 한심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더 큰 어려움도 잘 극복해왔는데 이렇게 무너질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달리기와 일을 하지 못해 남는 시간들은 책도 더 읽고 영어 공부도 더 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당장 독서와 영어 공부가 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성취들을 꾸준히 반복함으로써
낮은 자존감을 조금씩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상처가 다 아물고 거동이 가능해지면서 본격적인 재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재활부터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재활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재활일기였고요. 이 재활일기를 통해서 저 스스로에게 의미 부여를 하고 스토리텔링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활일기의 기본 구조는 이미 수년 동안 쓰면서 익숙해진 PDS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대회가 있는 올해 11월까지 건강하게 회복하기라는 단기 퓨처 셀프를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이 퓨처 셀프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순위 3가지. 첫 번째, 치료 매일 받기. 두 번째, 의사 선생님 말 잘 따르기. 세 번째, 재활 게을리하지 않기를 정했습니다. 병원이 쉬는 날 빼고는 매일 병원에 가서 성실하게 치료를 받았고요. 의사 선생님이 제시해 주시는 재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매일 해야 할 것들을 계획하고 빠짐없이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실행 후에는 재활의 진전도라던가 느낀 점, 감정 등을 피드백하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은 기록들을 인스타그램과 단톡방에 공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정말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았는데요.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3개월 정도가 흐르고 드디어 의사 선생님께서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정말 너무나 기뻐서 날아갈 듯 했어요. 정말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았다는 그 기쁨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집 앞 중랑천을 뛰는데 달리는 내내 기쁨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달리기 역사상 가장 감격스러운 날이었어요. 지난 7년이란 시간이 달리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면 최근 몇 개월은 달리기를 멈추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멈춤의 시간이 저를 더 유연하고 강인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은 꾸준히 노력하고 준비를 해도 크고 작은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렇다고 부정적인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울트라 트레일 러닝을 좋아하는 이유는 자연 속을 달리면서 느끼는 그 자연의 경이로움도 있지만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자연 속을 장시간 달리다 보면 환희의 순간보다는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는 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도전을 계속하는 이유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노출이 되고 대응하는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저처럼 울트라 러닝을 하셔야 할까요? 아닙니다. 네. 여러분에게는 이미 여러분을 성장시키겠다는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최고의 회사가 있고요.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데 진심인 최고의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나아가서는 올 한 해가 내가 노력한 것만큼 흘러가지 않거나 심지어 실패했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보면은 상상 스퀘어를 만나고 이후에 저의 삶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도 함께 해나가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무언가 해낼 수 없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여러분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건강을 잃으면 세상의 모든 일이 취약해집니다.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다 발목을 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정말 건강 꼭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저 또한 늘 건강하게 달리고 꾸준하게 배우는 울트라 러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습 지켜봐 주시고요. 저 또한 여러분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막 이런 걸 쓰면요, 제 친구들이 그러는 애들이 있었어요. 대단하다. 어떻게 이걸 다 쓰고 있냐, 맨날. 자기는 못 쓴다. 근데 저는 네가 더 대단하다. 어떻게 안 쓰고 그 많은 일을 처리하냐. 기록 안 하고 그거를 기억하려는 게 계속 그걸 생각해야 돼서 더 다른 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에너지가 준다고 해야 되나? 여기에 그냥 딱 맡겨버려 놓고. 그쵸. 여기다 적었으니까 나는 이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덜 까먹기도 하는데 실제로 에너지는 덜 든다는 거죠. 사실 그 전에는 엄청 수치화를 해본 적은 없었어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좀 이 다이어리를 쓰면서 수치화를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거, 소망하는 거 다 이렇게 써봤는데 이제 그 중에서 뭐 몇 개라도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제 했는데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가 이제 월 1,000만 원 수익을 벌게 된 거, 그거랑 운동, 필라테스를 하게 됐는데 운동 자체를 그러니까 40년 동안 처음 한 거예요. 그 전에 한 번도 뭐 운동을 끊어봐 그런 게 없었어가지고 한 가지 유튜브 그러니까 완전 아예 40년 만에 딱 첫 도전을 올해 다 한 거죠. 확실히 23년보다는 22년이 이룬 게 많진 않아요. 올해가 진짜 많이 이루긴 했더라고요. 네. 마흔을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제 40대가 된 거니까 뭔가 새로운 스타트를 좀. 원래 올해 40은 논어를 읽으려고 했어요. 논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수준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40에 원래 읽으려고 했는데 논어가 이제는 좀 나이대가 40이어도 옛날 40 같지 않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원래 40이 되면 되게 이제 막 중년일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아직 더 열심히 살아야 될 나이다. 그러니까 논어를 읽으면서 인생을 좀 돌아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돌아볼 때가 아니에요. 아직 40은 더 살아야 될 때더라고요. 그래서 논어는 50에 읽자 이렇게 해서 미루고 그래서 올해를 딴 걸 더 막 하는 해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 다이어리를 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스터디언에 저도 이제 구독자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다가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다이어리를 이제 보게 됐고 원래 다이어리를 쓰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올해는 이걸 한번 써볼까? 근데 이제 그 안에 좀 특별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써볼까 해서 접해서 써보게 됐어요. 10대 때는 다꾸 하듯이 꾸미는 용도였고 20대 때는 이제 일하면서 일하는 용도로 이제 잊지 않으려고 할 일들 목록을 적어 놓는 건데 그냥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제 어디서 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메모장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는 거의 월별이랑 그냥 그러니까 매일 쓰는 이제 위클리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좀 중요한데 사실 위클리가 이렇게 된 거는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칸만 돼 있으니까 매일 할 일을 적어 놓는 걸 좋아하긴 했는데 이게 아예 다 시간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러면 또 약간 변한다고 저거 하시잖아요. 그래서 박사님이 달라진다고 하니까 믿져야 본전이다 하고 근데 솔직히 돈 주고 다이어리를 쓰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좀 고민을 하셨을까요? 한 달 했습니다. 무려 한 달을? 네, 한 달 했어요. 그러면 뭔가 그 긴 한 달여간의 고민 끝에 결국 결제 버튼을 누르게 해준 뭔가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마음 먹게 되신 그 위클리 부분 때문에 시간 관리 한번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써보고 싶었어요. 사실 그 전에는 엄청 수치화를 해본 적은 없었어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좀 이 다이어리를 쓰면서 수치화를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거, 소망하는 거 다 이렇게 써봤는데 이제 그 중에서 뭐 몇 개라도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가 이제 월 1,000만 원 수익을 벌게 된 거, 그거랑 운동, 필라테스를 하게 됐는데 운동 자체를 그러니까 40년 동안 처음 한 거예요. 그 전에 한 번도 뭐 운동을 끊어봐 그런 게 없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아예 40년 만에 딱 첫 도전을 올해 다 한 거죠. 그리고 유튜브. 그건 사실 원래 소망했던 게 아닌데 그냥 중간에 한번 새로운 계획을 또 이제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지금 같이 이제 조금 하게 된 거, 그렇게가 좀 세 가지 크게 달성한 것 같아요. 그때는 일단 적자, 해보고 싶은 거 다 적어보자 해서 분야별로 다 적어봤어요. 신앙, 건강, 그 스마트 스토어랑 그다음에 재정, 돈이랑 자기 개발이랑 육아랑 뭐 그냥 다 적어본 거죠. 어쨌든 다 제가 치러야 될 일이긴 하니까. 그래서 그냥 다 적어보고 되는 대로 아주 중간에 뭐 수정을 하든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다 적어본 거고 이제 22년에는 이뤄낸 거를 생각을 해본 거죠. 원래 그 생각 없이 했었는데 난 뭘 했었을까 해서 적어봤더니 확실히 23년보다는 22년이 이룬 게 많진 않아요. 올해가 진짜 많이 이루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4시간 동안 뭘 하든지 보자 해서 다 체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의외로 노는 시간이 많잖아요. 막 쓸데없이 버리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세팅을 이제 좀 다시 한 거죠. 그러면 맨 처음에 딱 좀 보시고 놀랐던 게 내가 이렇게 버려지는 시간이 많다니 네. 라고 조금 놀라셨다고 네, 맞아요. 하셨는데 예를 들어 하루 중에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차지하셨었는지 그 당시에 그게 여기에 써 있는데 1월 달에 모임을 한 달 동안 47시간을 한 거예요. 모임을. 네. 그러니까 이게 47시간이면은 일주일에 10시간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놀았다. 예. 그래서 근데 일주일에 만약에 5시간 정도는 허용해 줄 수 있겠다. 하루 정도 친구 만나서 놀면은 놀 수 있잖아요. 그 정도. 그리고 짜투리로 좀 놀면은. 그래서 5시간 안으로 줄이자가 목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음 달에는 16시간으로 줄었더라고요. 2월 달에 다시 해보니까. 예. 그런 식으로 조금씩 줄여나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의외로 그것도 줄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무의미한 시간을 줄였는데 그렇다고 다 생산성 있게 살자니 너무 힘들고 또 생산성 있는 것도 그냥 택배 박스를 싸고 있는 게 사실은 생산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하는 시간은 맞는데 그냥 박스만 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일하는 시간을 줄이자. 그래서 엄마랑 이제 아빠를 아르바이트비를 드리고 박스 접는 걸 시키고 저는 이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이 접는 시간도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냥 노동으로만 하는 시간을 줄여서 일하는 시간도 다 줄여버렸어요. 네. 일하는 시간까지. 예. 그러면 그렇게 줄인 시간에 아까 말씀하신 뭔가 운동이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운동을 할 수가 이제 하반기는 운동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또 유튜브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또 시작하시고 예, 유튜브 시작을 예. 하시고.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면 다른 뭔가를 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전할 수 있는 거를 생각만 하고 있던 거 그냥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 단위로 완전 이렇게 쪼개서 다 예, 이렇게 그리고 이제 색칠해가면서 이제 시간 내 그 하는 행동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해주니까 이 눈에 보기가 좋아요. 저는 다이어리 자체를 계속 쓰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지속이 된 거냐면요. 가계부도 지금 18살 때부터 써서 지금까지 계속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시작하면 무조건 끝을 보는 게 아니라 해보려고 했는데 며칠하고 안 하면 그냥 두고요. 다시 다음에 또 그냥 다시 새로 시작해요. 그럼 이게 좀 길어져요. 그러다 또 멈추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다시 시작해요. 그냥 계속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1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1년짜리가 딱 완성돼서 오면은 뭔가 되게 기쁘거든요. 그럼 어느 순간 이게 습관이 돼서 그냥 쭉 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원래 안 하던 거를 하려면 에너지가 들잖아요. 예. 근데 그게 그냥 계속 다시 하면은 언젠가는 습관이 돼서 그럼 얘가 습관이 됐을 때는 다음 습관 만들기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다시 또 안 되는 거 다시 이렇게 하면 또 얘가 다시 이제 습관이 돼주고 그냥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그렇게 하는 거랑 또 이제는 좀 완벽하게 하려는 걸 내려놓는 거죠. 뭐 어차피 완벽한 게 없는데 자기 기준에서 자꾸 완벽을 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완벽한 거 없다.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쓸 수 있고 이 정도면은 계속하겠다를 또 좀 생각을 해서 그 정도 퀄리티만 유지하려고 퀄리티 자체를 낮게 잡아요. 좀. 퀄리티를 아예 그냥 낮게 왜냐면 실망할 일이 그래서 꾸미질 않아 다이어리를. 일단은 기록을 안 하는 사람들은 기록이라는 거를 해보면서 좀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록을 하면은 이게 나한테 삶에 좀 더 가까워지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록을 조금 할 줄 안다면 이거를 쓰면은 더 세밀하게 기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 삶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는 게 되지 않나. 그러니까 자기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생각 안 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거나 그냥 상상으로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좀 이걸 내가 나를 보면서 가는 거죠. 내가 하는 걸 내가 보면서 그럼 내가 관련대로 잘 가고 있나? 이거를 좀 이렇게 시각화를 해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서 가면 좀 더 마음에 불안함도 없고 내가 잘 가고 있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은 그럼에도 불안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조금은 나 잘하고 있는구나. 그래 이렇게 하니까 가고 있는구나. 이렇게 그 해에 좀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록을 하면 더 좀 진하게 남는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계획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계획표를 못 짜서 공부를 못 해하는 애들 진짜 많거든요. 너무 이해가 돼요. 저도 계획표를 너무 안 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큰 계획, 우선 구체적으로 큰 게 한 달 계획, 아주 구체적으로 큰 계획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가게끔 내 행동이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과외 학생 하나하나가 되게 쉬운 과외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우선 능력이 부족해서 되게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과외가 많이 있었는데 목표가 뚜렷하니까 제가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다 닥쳐서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목표가 명확해서 제가 그래서 5월 달에 얼마 벌겠다, 6월 달에 얼마 벌겠다 이 목표 금액을 정확하게 하니까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안녕하세요. 네, 저는 2022년에 사업을 한 10년 정도 사업체를 하다가 빚이 좀 많이 있어서 되게 힘들어져서 2023년 1월 정도부터는 모든 사업이 다 이제 망하고 저도 10억 정도의 빚이 생겼어요. 전 직업을 잃고. 그리고 나서 2023년부터 백수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좀 해볼까 하고 찾는 그 2023년 중에 지금은 파티룸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제가 무슨 일이 돈이 안 들어가는 일이 없을까 하고 찾다가 과외를 이제 예전에 사업하기 전에 10년 정도 학원 강사를 좀 했었거든요. 그 학원 강사를 하면서 배웠던 그 애들 가르쳤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과외와 그다음에 파티룸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과학 흥미 유발자입니다. 저는 이제 2022년에 처음에 이제 거기서 저 이것도 간직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쓰라고 전 이런 거 되게 설명서를 되게 열심히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처음에 열심히 잘 했어요. 2022년 하고 23년 전 그리고 제가 처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지금 어차피 너무 힘든데 내가 마지막에 의지할 게 우리 가족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남편한테 창피하지 않고 아이한테 창피하지 않고 부모님한테 창피하지 않게 잘 보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던 게 저는 이게 아직까지 너무 뭉클하네요. 그래서 2022년에 다 실패해요. 그래서 이런 거 2022년에는 이렇게 목표를 잡았었는데 2023년에 이제 다이어리 사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와, 5가지로. 네, 5가지로 했었는데 제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내가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한 거는 지금 별표를 친 거예요. 네. 제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거 지켜졌나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제가 막 동그라미 치고 됐네 이건 됐어 막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독서랑 그다음에 사업을 내가 3개를 시작해야지 했는데 여기서 우선은 파티룸을 내가 시작을 했던 거, 그다음에 추가 소득 나 1,000만 원 좀 벌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1,000만 원 이상을 벌게 된 거. 그래서 이 사실 좀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적었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중에 몇 개가 달성이 된 게 저는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지나다 보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 2월 달 거 쓸 때 다시 1월 달 거 보면은 몇 개가 당연히 안 지켜졌는데 또 시간 지나서 보면 다시 앞으로 오면 그래도 시간이 나중에라고 1월 3일 날 첫 과외를 했는데 25만 원, 20만 원이네, 20만 원. 와, 그러면은 23년 1월부터 쓰셨는데 네. 며칠 만에 구하신 거예요? 2023년 1월 8일이니까 제 네. 생각에는 이게 제가 순고로만 과외를 구했거든요. 근데 12월 달부터 순고를 올리긴 했었는데 한 달 동안은 한 명도 못 구했어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목표를 그렇게 크게 잡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차피 서울에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10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하고 애들 가르쳐본 경력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나이도 많고 그래서 처음에는 가격도 싸게 해서 이렇게 하나 하고 2명을 했어요. 그래서 2명을 해서 제가 지금 돈도 써놓으면서 나는 진짜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야겠다. 이걸로 100만 원만 벌면 반찬 값은 나오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월 달에는 10개를 달성했어, 과외를. 10개면 10명인가요? 아니면? 10명이요. 와, 비결이 뭐였을까요? 제가 되게 절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료 수업을 2시간씩을 무료 수업을 그냥 수업 진도를 쫙 뺐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무료 수업을 진행해 줬던 부모님들은 대부분 이거 제가 수업을 잘해서가 아니라 약간 미안하신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와, 전략이 좋은데요? 그래서 미안하신 마음에 수업 그거 다음번 또 연결해서 그 진도를 많이 나갔으니까 다음번 우리 연결해서 또 진도를 나가달라 이렇게 해서 했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무조건 다 성공했던 건 아니고요. 실패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2월에는 100만 원을 달성하신 거예요? 100만 원이 넘었던 것 같은데요. 와. 처음에 목표가
이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6팀으로 시작을 해서 10팀 만들기 했는데 이게 10개가 달성이 됐던 것 같고. 네네. 이때 16개를 해서 400만 원 달성하자 했는데 네. 이게 넘어서 이렇게 별표를 쳤던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음. 그래서 여기서 지금 600만 원 달성, 여기 초과 달성이라 써 있네요. 600만 와. 원 초과 달성. 여기 파티룸을 6월 달에 계약을 했거든요. 네. 파티룸을 6월 달 계약해서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 목표고 이거는 뭐 동그라미 안 쳐져 있는 거는 달성을 못한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엄청 지저분하잖아요. 이거만 시간표밖에 안 써 있어요. 온통. 그리고 이때 8월 달에 800만 원 와. 달성했대요. 800만 원 달성. 8월 달, 그러니까 1월 달에 시작해서 8월 달에 과외 800만 원을 달성하고 그리고 9월 달에 월천. 와, 100만 원 목표에서 월천이 됐네요, 9월에. 네.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운동, 독서, 운동 공부했는데 이런 거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특히 운동은 뭐 거의 안 돼. 뭐 처음에만 조금 열심히 하다가 제가 여기에 과외 온통 올인을 하니까 아, 네. 여기에 집중해서 하니까 되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월 2천 목표를 했는데 이제 그다음 2천은 뭐 그렇게 달성이 되진 않았지만 파티룸에서 조금 이제 막 연말되니까 올라오더라고요. 과외는 아직도 계속 이 상태로 꾸준히 계속 되고 있고 이제 파티룸에서 수입이 나와서 한 1,000 이상 1,500 이렇게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 아니, 23년도는 일단 성공의 해라고 네. 볼 수 있죠. 네. 23년도는 성공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와. 23년도에 제가 이 목표한 파티룸도 부동산을 알아보면서 막 정확한 자리를 찾고 제대로 된 데 찾기가 쉽진 않잖아요. 근데 이 목표를 제가 잡아놨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찾아다니면서 자리 찾아가지고 구한 거여가지고 파티룸 구할 때 돈이 거의 한 푼도 안 들었어요. 여기를 다 놔두고 가셔가지고 피아노, 탁구대 다 놔두고 가셔가지고 의자까지. 예, 그래서 진짜 잘 제가 목표한 대로 원하는 대로 거의 다 다이어트를 제외하고는 이루어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네. 원래 이렇게 다이어리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엉망으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낙서처럼 이렇게 막 그냥 글 쓰는 게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막 이렇게 적어놓는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네. 여기다가 우선 과외 시간표를 저는 과외 시간표밖에 안 적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빈칸을 남겨놔요. 네모나게 쳐놨잖아요. 네. 이 빈칸이 뭘 나타내는 거냐면 여기가 빈 시간이니까 여기다가 과외를 채워 넣어야 돼. 이거거든요. 제가 자꾸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빈 시간을 어떻게 채울까를. 그래서 중학생이 아니면 초등학생, 네. 초등학생이 아니면 유치원생으로, 그러니까 시간에 맞는 사람으로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채워 놓으려다 보니까 나이 관계없이 막 이렇게 하다 보니 이 빈 시간이 다 채워져서 결국은 제가 돈을 많이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연고를 나온 게 아니어서 많이 받지 못하고 적은 금액의 과외비를 받지만 이 1,000만 원을 채우려면 사실 30명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이 빈자리를 다 채워야 되는데 제가 이 빈자리를 항상 이렇게 네모칸을 채워놓으면서 이 빈자리를 채워야겠다라고 맨날 목표를 이렇게 잡다 보니 네. 이게 채워지는 게 전 너무 신기했어요. 혹시 원래 계획을 잘 세우는 편이셨나요? 아니요. 저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처음부터 목표를 세워서 한 거는 초창기 몇 번? 처음에 다른 분들이 열심히 카톡방에 올려주신 거 보고서 처음에 몇 번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목표를 잡아서. 근데 여기 목표는 이만큼인데 실제 이만큼. 과외 한 타임, 과외 두 타임. 저는 계획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별로 계획을 안 좋아했어요. 계획을 안 좋아해서. 그러니까 제가 더 이걸 쓰다 보니까 나는 안 그래도 지금 사업에 실패, 인생이 실패해서 지금 너무 힘든데 신용불량자, 신용카드도 안 나오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 내가 이것까지 맨날 지키지 못해서 이걸로도 자꾸 자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래서 안 되나 했는데 우선 내가 계획 잡고 목표하는 거는 잘 안 이뤘는데 이 큼직한 목표 100만 원 벌기, 200만 원 벌기, 300만 원 벌기 이런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작은 목표는 안 세웠지만 이거 하나만을 보고 제가 뭔가 큼직큼직하게 나아가는 건 결국은 이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공부할 때 저는 계획표를 못 짜서 공부를 못 해하는 애들 진짜 많거든요. 저는 이해가 돼요. 너무 이해가 돼요. 저도 계획표를 너무 안 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큰 계획, 우선 구체적으로 큰 게 한 달 계획, 한 달에 점수 국어 몇 장, 수학 몇 장, 아니면 이번에 점수 10점? 아주 구체적으로 큰 계획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가게끔 내 행동이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에 빽빽해지지 않았는데
목표가 달성이 되고 결국 내가 이거 아니면 책 독서라도 아니면 다른 거라도 내가 뭔가를 빽빽하게 뭔가가 채워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잘하는 부분을 키우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제가 잘하는 부분으로 키워서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1년 만에 느꼈어요. 이거 다 써보고 나서. 이게 저는 목표가 너무 명확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막 써놓긴 했지만 우선 저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네.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왜냐면 우리가 남편도 그때 사업을 했어서 같이 사업이 어려웠었거든요. 둘 다 같이. 이게 내가 무너지면 나보다 연약한 우리 남편도 무너질까봐 제가 가족을 생각하면서 진짜 온통 돈을 버는 일에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돈을 벌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도 결국은 여기 유연함의 힘이 나오는 경험, 경험이 저는 정말 진짜 중요한 일이고 제가 이 과외를 하면서도 그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어도 저는 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랑 시간도 안 맞는 것 같고 성향도 안 맞는 것 같고 다 안 맞는 것 같아도 저는 무조건 가요.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 그 학생이 저를 안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계속. 안 하겠다 이거죠. 저는 그 아이도 계속 갔어요. 이렇게 저 연락하고 오늘 기다렸다가 안 열어줘가지고 바깥 다시 나와 집에 오고 다시 갔다가 다시 오고 그런 거 몇 번 반복해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아이 설득해가지고 가야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저하고 안 맞고 아니면 되게 힘든 상황이어서도 저는 그거 하나하나씩 극복해가면서 제 경험을 제 자산으로 쌓았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하나가 이 과외 학생 하나하나가 되게 쉬운 과외가 아니었거든요. 다 어려운 과외였고 막 심지어 6살도 있었고 네 제가 우선 능력이 부족해서 되게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과외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목표가 뚜렷하니까 제가 아무것도 걸지 않고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다 닥쳐서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목표가 명확해서 제가 그래서 5월 달에 얼마 벌겠다 6월 달에 얼마 벌겠다 이 목표 금액을 정확하게 하니까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제가 2023년에는 유튜브에도 다른 데 한번 촬영에 나와봐야지 그것도 심지어 목표를 잡았었는데 그것까지 나온 게 전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정말 말도 안 되는 목표지만 꼭 이렇게 적어보시고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씩 이루어지고 그리고 좀 늦춰지지만 그래도 결국은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 번씩 다이어리에 구체적인 목표, 숫자가 들어간 목표를 반드시 크게 하나씩 잡아놓으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글씨 엉망으로 못 쓰는 사람이 이 네모 자리에 이 네모 여기에다가 글씨를 쓰려고 여기에 맞춰 쓰려고 너무 예뻐요. 제가 이거를 여기 제 인생에서 제일 잘 쓴 글씨예요. 와. 그래서 이거를 쓰면서 제가 엄청 열심히 글씨를 쓰면서 되게 흐뭇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못 버릴 것 같은데요. 이건 제가 너무 글씨를 잘 써가지고 이 이후에도 이렇게 글씨를 잘 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저처럼 글씨 막 이렇게 날아가는 사람들은 보느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았고 제가 우선 이 다이어리를 제가 23년에 써보고 그리고 24년에 다이어리 이거를 지금 3개를 썼어요. 네. 이것도 열심히 목표는 이렇게 썼어요. 이때 과외 이렇게 또 똑같은 비슷한 형태로. 그러니까 여기서 배웠던 거를 그대로 이렇게 써서 했거든요. 돈을 어떻게 조금 아껴볼까라는 것도 있었고 무거워서 가벼운 걸로 해볼까 했는데 단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게 이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월 달 돼서 한참 뒤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이어리를 여러 번 쓰면서도 이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이걸 앞에 1, 2, 3, 4, 5, 6, 7, 8, 9, 10이 전부 다 1년의 나의 모든 게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 목표, 이번 달 목표, 이번 달 목표 이렇게 바로바로 되는데 이번에 저같이 꼼꼼하지 못한 성격은 이게 띄엄띄엄 가다 보니까 이게 목표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전 그래서 이 이상의 23년 이상의 수입을 24년에 더 많이 가져가지 못했어요. 저 그래서 1년 동안 이거랑 물론 다이어리 모든 게 다 다이어리의 영향은 아니겠지만 저같이 완전히 이렇게 꼼꼼하지 못한 이것도 모노종이 있어서 맞춰 써보려 했지만 글씨가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같이 꼼꼼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오히려 더 이렇게 탁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정말 뭔가 나를 잡아줄 수 있는 몸이 더 필요하구나라는 걸 더 느꼈어요. 1년을 공부했네요. 와. 다이어리 공부. 차이점을 얘기해준 분은 여태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 쓰신 분이 좋으니까 계속 이거 쓰시잖아요. 전 이거 써서 좋았지만 어디 한번 좀 아껴볼까? 좀 가벼운 걸로 가볼까? 왜냐면 맨날 들고 다니면서 무거웠었어요. 가벼운 거 가볼까 했는데 결국은 또 이렇게 3권이 되고 4권이 되고 네. 이게 목표 달성이 사실은 목표도 제가 사실 크게 보이지가 않네요. 얼만큼 제가 목표를 잡았는지에 대한 것도 여기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25년 선물로 드리려고요. 저희 회사에서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걸로 25년은 더 대박 터지시길 바랄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해서 오고 있는데. 아, 그러셨구나.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전도해서 정말 저는 이거를 우리 애들이랑 남편한테 정말 꼭 이 성공담을 꼭 봤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걸 쓰는 걸 이렇게 보면서도 도대체 너 뭘 그렇게 맨날 그렇게 끄적끄적 대고 있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크게 돈을 벌어다 준 거였는 걸 알았으면은 자기도 써야지. 그쵸? 같이 써야죠. 같이 벌어야지. 같이 봐요. 네. 아, 근데 진짜 유쾌함을 잃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힘들고 무거울 때도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이. 근데 이게 제가 집에서 있었으면은 우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차피 장사를 좀 했잖아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렇게 장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좀 이렇게 몸에 배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애들 가르쳐야 되니까 요즘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요, 그 강아지도 선생님을 평가해요. 집에 애완견이 있잖아요. 어떤 선생님, 과외 선생님이 오면 강아지가 막 되게 싫어한대요. 근데 어떤 과외 선생님이 오면 문 밑에서 1층에서부터 올라올 때부터 막 좋아가지고 문 앞에 매달려 있대요. 그런 평가를 제가 들었어요. 선생님 우리 강아지는요 어떤 과외 선생님 어떤 선생님 좋아하고요 어떤 선생님은 안 좋아해요. 근데 그게 네가 좋아하는 거랑 강아지가 좋아하는 거랑 관계가 있어?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는데 걔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이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아파트 관리 아저씨까지도 아 저분은 어느 분이신데 저기 웹도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웹도 갑니다. 왜요? 저 과외예요. 이렇게 저 이미지를 보시고 평가를 내리실 거 생각하면 제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 관리실 옆집 아주머니 뭐 시작해서 강아지까지 심지어 정말 잘 보이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인상이 좋게 보이려고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다녔죠. 그래서 지금도 애들하고 수업하다 보면 가끔씩 이제 얘가 아무리 100번을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아이가 있지만 정말 얘가 그 수업 끝날 때 절대로 마지막에 웃게 하지 않은 저의 목표예요. 마지막에 꼭 야 오늘은 정말 이거는 좀 이해 못했지만 이거는 너무 잘했네. 야 이거 마지막에 애가 잘하는 걸 한번 질문해주고 마지막에 대답을 하게끔 그래도 내가 이걸 머릿속에 기억했구나. 나 역시 오늘 그래도 배운 게 있네. 애가 스스로 또 느껴야지 애도 자존감이 올라가서 공부할 수 있는 오늘 선생님이 내가 계속 인상 쓰고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그러면 다음에는 저를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마지막에 첫 시작 인사와 마지막을 항상 웃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질문해서 대답을 하게끔 그렇게 해서 끝나고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터치를 좋아해요. 머리 만져주기. 스킨십. 네, 머리 만져주기. 특히 이제 저같이 나이가 좀 있는 아줌마 선생님이니까 가능할 수 있지만 이렇게 머리 만져주기 뭐 이런 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서 그런 터치. 친밀감, 유대감이 더 생기겠네요. 네. 어떤 애들은 아줌마 쌤, 뭐 할머니 쌤 저한테 그림 그려주면서 아줌마 쌤 애들이 그려준 그림이. 우와, 너무 예쁘다. 예쁘나요? 네, 잘 그리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애들이 그림 그려주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래서 저는 애들 보면 너무 즐거워요. PDS를 좀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미 너무 꼼꼼하고 너무 생활관리 잘 되시는 분들은 다이소 쓰셔도 되세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계획을 잘 못 짜고 계획을 짜도 절대 한 줄 이상 지켜지지 않는 사람들,
저는 이런 내가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게 될 줄이야. 전 제가 1년이 지나서 지금 PDS를 펼쳐보면서 지금 다시 더 새롭게 깨달은 건데, 이렇게 나처럼 산만하고 계획을 짜보지 않고 이렇게 막 낙서만 해봤던 사람들은 우리 여기서 정말 체계적으로 매번 이렇게 다른 사람들 올리는 걸 보면서, 사실 그것도 자극이 되고, 전 사실 질투였거든요. 질투였지만 자극을 받으면서 이렇게 목표를 계속 이렇게 세워가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가면서, 그리고 내가 자꾸 변화되는 게 보이니까 너무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이거 목표를 내가 이번에 달성을 했다니, 이 자신감이 정말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이어리는 저를 만들어준, 저의 자신감을 만들어준 전부인 것 같아요. 1년 동안 완성이 됐으니까요. 네. 24년에는 그냥 정체였어요. 네. 그래서 다이어리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너무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제 다시 쓰면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쓰면. 네. 이거 처음이라서 되게 질투하면서 쓴 거여가지고, 네. 다른 사람들 쓴 거 보면 되게 질투하면서 쓴 거라서. 네. 다른 사람 너무 잘 쓰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셔라. 네, 부족한 사람들이 하셔서 내가 잘못된 것을 찾아서, 그리고 잘하는 걸 빨리 개발하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책 여러 가지 많이 읽는데, 제가 강인함의 힘이나 유연함의 힘을 작년 11월 12일하고 작년 11월 20일 읽었다고 날짜가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저하고 너무, 이거 좀 일찍 읽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걸 먼저 읽었는데, 강인함의 힘을 먼저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같이 이렇게 힘든 사람, 저한테 매일 힘들다고 문자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강인함의 힘을 꼭 먼저 읽으시고, 여기서 제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완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발견하게 됐다라는 이 대목이 너무 와닿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자존감이 너무 없었는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가면서, 아,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구나 라는 걸 경험을 통해 발견해. 여기 모든 게 정말 내가 완전히 알게 된 내용을 책에서 보니까, 아, 내가 이랬구나 라는 게 너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알았으면 내가 좀 힘든 시간이 줄었을 텐데. 너무너무너무 완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제가 애들한테 많이 반영을 했어요. 근데 너가 스스로 너 자존감 올리려고 노력하지 마. 너 진짜 잘해. 너 공부 잘해. 너 똑똑해. 예뻐. 이걸 스스로 이렇게 올려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자존감 올리는 걸 목표로 삼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게 책에도 그대로 나와요. 이건 자존감은 스스로 따라오는 부산물이다. 이거는 올리려고 그 자존감 올리는 자체를 목표로 삼지 말아라.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나 저는 완전히 동감하고, 이거 자기 스스로가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 걸 스스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자존감이 시작된다. 그걸 이해하게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그 역할을 해줘야겠구나. 제가 이거 느끼면서 이거를 그대로 수업에 그대로 반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일단 진짜 과외를 하면은 과학도 많이 지식을 얻겠지만 네. 그 특유의 씩씩함도 많이 배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제가 이 책을 많이 읽고 이런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으면서 저는 제가 배우는 걸 애들한테 그대로 가르쳐요. 네, 그래서 자존감 이런 걸 배우면 애들한테 자존감 그대로, 애들이나 나나 똑같이 힘들고 공부 힘든 거, 나 인생 사는 거 힘든 거 똑같잖아요. 똑같이 우리 같이 이겨내자, 뭐 이런 식으로 같이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못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거나, 사실은 감정의 문제거든요. 저는 감정의 문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감정을 잘 좀 잡아주는 게 선생님 목표인데, 역할인데, 내가 가서 애들한테 기분이 좀 나쁘게 한다거나, 선생님 얼굴 보는데 기분이 안 좋으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전 애들하고 즐겁게, 나 보면 되게 애들이 우선 공부는 하기 싫어도 그냥 선생님이 그냥 보면 즐거워지는 거, 아니면 오늘 하루 뭐 좋은 얘기, 그런 거가 애들한테 남으면 선생님이 매일매일 보고 싶을 것 같고, 그러면서 과학 지식을 하나씩 넣어주고 성적 올라가고. 저는 애들하고 그래서 숙제 안 해오면 노래 부르기, 춤추기, 저 영상 다 찍어놨거든요. 애들이 숙제 안 해오면 노래 부르고 춤추고, 어떤 아이는 수업 전에 기도하는 아이도 있고, 저는 아이들의 특성을 다 활용을 해서 너는 이렇게 훌륭한 아이다, 너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다 애들한테 얘기하고, 어떤 아이는 요리를 잘해서 저한테 맨날 요리를 해서 저한테 먹여줘요. 저는 고추장 담궜어요, 제육볶음 했어요, 저한테 요리 맨날
자랑해서 제가 먹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아이가 있고 춤추고 운동하는 아이가 있고 근데 이런 아이들이 실제로 성적이 다 100점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애들이 너가 장점이 이거다. 넌 정말 이걸로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이것만 조금만 건드려주면 이게 공부로도 바로 연결이 되고 자존감을 찾으면서 근데 제가 자존감을 애들한테서 제가 많이 찾았어요. 애들이 그 즐거워하는 모습, 성적 나와서 엄청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애들이 정말 너무 신기하게 잘하는 게 꼭 하나씩 있어요. 선생님들의 역할이나 부모님 역할이나 애들이 자존감을 너가 하면 된다 아니에요.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면 된다 전에 할 수 있다. 너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먼저 할 수 있게끔 자존감을 올려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저한테 매일 문자가 하루에 한두 개는 와요. 문자가 제가 여기도 블로그를 많이 만들기, 3,000 만들기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달성을 했거든요. 네. 블로그 만들기 목표 달성해서 지금 블로그가 4,500명 거의 다 찼는데 블로그 열심히 쓰진 않았는데 제가 이웃이랑 글쓰기 가끔씩 하면서 그래도 블로그 이웃을 많이 만들었는데 거기서 많이 와주셔요. 저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 자살 관련된 내용이 많이 올라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처음에는 댓글을 달아드리고 전화도 연락도 해보기도 하고 문자도 남겨드리고 이제 그런 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게 학생이나 어른이나 다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엄청 힘든 시기고 지금 제가 사업을 해봐서 알잖아요. 사업이 지금 작년 올해 지금 대출을 많이 풀어줬었기 때문에 다 아마 힘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출 갚느라고 엄청 힘드실 거라서 제가 채무통합으로 지금 빚을 10억을 없앤 게 아니라 잠깐 이렇게 연기를 시켜놓은 거라서 그런 채무통합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조금 현재 상황에서 좀 나아질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예전에 경험을 바탕으로 직업을 찾아가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혹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문자를 막 남겨드리는데 정말 엄청 좌절한 문자, 정말 당장 인생 내일이면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문자가 일주일에 한 2-3개는 오는 것 같아요. 그 글로. 그래서 빨리 어른이고 애고 빨리 정말 힘을 내셔서 자기 자리를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 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힘들어요. 아직 돈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마음적으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연함의 힘은 경험이잖아요. 경험. 그래서 이것도 너무 경험을 통해서 지금 능력을 키우는 건데 경험을 한 거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 경험에서 뭐 하나라도 배우려고 반드시 이끌어내라.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어느 집을 다 가든지 무조건 가가지고 여기서는 문을 안 열어줘도 내가 여기서 뭘 배워갈 수 있겠구나. 처음에 남편이 그 무서운 집 가지 말라고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빌라였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계속 매일매일 가서 내가 앞에서 서 있으니까 그 안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무서운데 바깥에서 다 무서우니까 혹시 납치될지 모르니까 누가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기다려달라 그렇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그리고 병원 나는 아이들 겪으면서 학교에서 문제아들 뭐 이런 아이들 겪으면서 제가 이거 하나에서 되게 뭔가 하나씩 얻어가자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경험에서 꼭 하나씩은 얻어가자. 제가 여기서 유연함의 힘에서 그걸 배워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가르치면서 지금까지 한 40명, 50명 아이를 가르쳤는데 거기서 한 명 한 명한테 다 모든 걸 다 하나씩 이끌어내보고 제가 배웠던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배웠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강인함, 이걸 먼저 힘드신 분들이 이걸 먼저 읽으시고 자기 자존감을 먼저 깨우친 다음에 이걸 경험으로 빨리 끌어내셔라. 저는 여기서 우선은 아이들한테 바로 적용이 내가 어떻게 찾아내줄까? 너 공부 잘해, 너 똑똑해, 이뻐. 이 칭찬이 아니다라는 걸 여기서 느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차피 애들이 또 잘 돼야 또 제 자존감 또 올라가는 거고. 맞아요. 예.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네. 책을 또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책을 어렸을 때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힘들어지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이 될까? 근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저같이 힘드신 분들이 사기를 많이 당할 것 같아요. 이게 뭐 돌파구를 찾으려고 어떠고든지 빨리. 그래서 저도 이때도 그때 한참 없을 때 굉장히 힘들 때도 막 부동산 수업 듣고 돈 들여서 지금은 아예 돈이 없으니까 그 이후에는 아예 수업을 못 들으니까 오히려 책으로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돈이 조금이라도 몇백만 원도 있으면 그걸 전부 다 사기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그래서 되게 처음에 사기 당했어요. 저 파트림 차릴 때 그 블로그에 상해 노출해준다고 그래갖고 200 몇십만 원을 줬는데 결국 사기였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돈이 아예 지금 없은 이유엔 사기 당할 이유가 없어서 맘 편히 책만 보니까 책에 더 시간은 걸리지만 정답은 확실한 거. 예, 그래서 사기 힘드신 분일수록 더 진짜 더 사기 많이 당하고 그럴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요. 그렇네요. 예, 저한테까지도 막 블로그에 문자 남기시고 할 정도면 다른 분이 얼마나 더 사기치기가 쉽겠어요. 그래서 네, 강인함의 힘을 읽으시라고. 네. 힘드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러면 약간 생활비나 식대 이런 거에서도 많이 아끼시나요? 네. 지금 우선은 신용카드가 하나도 아직도 없어요. 신용카드를 아직 신용불량 상태이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없으니까 기후사랑카드, 그 교통카드 하나, 그 다음 나머지는 네, 통장도 사실 잘 못 써요. 왜냐하면 통장도 자꾸 빠져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카카오페이만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다 옮겨놓고 해가지고 거기서만 쓰는데 돈을 별로 쓰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염색약 3,000원짜리 사가지고 염색하고, 네. 주로 요리를 해서 드시나요? 요리는 남편이 잘해요. 오. 네, 그래서 저는 요리를 정말 못하거든요. 살림은 정말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남편이 애들 밥 차려주고, 제가 맨날 밤 늦게 들어오니까 밥 차려주고 그렇게 하고, 둘이 되게 같이 힘들어서 정말 같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처음에 이걸 다이어리 쓰면서 가족에 대한 얘기 썼잖아요. 그 가족이 끈끈하게 우리가 같이 그래도 같이 힘든 걸 다 겪어보자, 이겨내가 보자 했던 게 너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같이 남편이 밥하고 전 돈 벌고. 영상에서도 배웠거든요. 남편분이랑 같이 막 여기 청소하고. 청소하는 거요. 청소는 여기 다 항상 남편이 해주고, 아. 남편도 사업을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많이 어렵긴 해요. 남편분은 그때 힘드셨을 때 빚이 생기고 이랬을 때 어떠셨어요? 어떤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남편이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굳건히 설 수 있었어요. 자꾸 나만 없어지면, 자꾸 죽으면 빚이 해결될까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집에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찾으러 다니기도 하고, 오히려 파트림이 있을 때는 바깥에 안 나가고 여기 앉아 있어서 찾기가 좋아서 전 좋았다니까요. 여기 와서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있구나, 다행이다. 예, 그리고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출근 뭐 안 하고 집 안에서 하루 종일 며칠 막 굶고 누워 있는 거는 기본이었고요. 너무 힘들어서 저는 그래서 그 힘들어 하시는 분이 무기력하게 어느 정도까지 저렇게 그냥 다 놀 수 있는가, 저렇게 해서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꼭 옆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자기가 정말 딱 강인함의 힘이라든지 이렇게 책을 딱 볼 수 있는 그 정도 의지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남편 책 한 번 안 봤어요. 내가 보라고 해도 안 봐요. 그런 조차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남편이 오히려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바깥 나오면서 돌아다니면서 더 열심히 벌었던 것 같아요. 남편분 지금은 좀 나아지셨어요? 지금은 이제 좀 나아졌죠. 오히려 여기 청소하고 이러면서 더 활기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다 애들 잘 챙겨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또 돈을 벌 수도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또 혼자서 막 그걸 나가면 뒤에서 이렇게 다시 잡아주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억지로 끌려오기도 하고, 지금은 저한테 이렇게 좀 끌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또 우리가 가족이 그래도 잘 흩어지지 않고 잘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가족이 누군가가 힘들 때 잘 힘이 돼주시면 좋겠어요. 한 분이라도. 막 아이들도 이렇게 집안 사정을 좀 아나요? 모를 수가 없는 게 그 감을- 압류 딱지 그 맨날 무채부가 와서 이렇게 붙여놓고, 그리고 매일 우편물이 이렇게 쌓여요. 그 우편물이 와 있고, 그리고 카드회사를 와서 문을 두드려요. 카드회사 아침마다 문을 특히 아침에 사람 다 있을 때 와가지고 두드려 쿵쿵쿵, 김혜원 씨 소리를 지르면서 막 부르거든요. 그거를 사실은 그거를 한참 동안 겪고 신용불량을 지나려면 엄청난 멘탈이어야 돼요. 얼마나 힘드실까, 진짜 나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만한 게 너무 당연하다. 왜냐면 너무 쪼여오니까요. 네. 근데 이것도 방법이 지금 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대책을 세워주는 부분이 있어서 꼭 알아보시라고. 특히 사업자들은 사업자에 통해서 사업자가 있으시면 지금 세무통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래서 꼭 찾아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보시라고
그 과정이 있어야지. 네. 멘탈을 이겨내는 과정이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는 어떤 말을 해도 솔직히 이제 어떤 학생과 어떤 어머님들이 어떤 말을 해도 저는 이제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다른 것 막 겪어서. 저는 이제 여기다가 쓰기는 부동산 20채, 100억 벌기 막 이런 게 써놨잖아요. 근데 지금은 돈 욕심이 그렇게 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버는 족족 다 나가고 이자로 나가고 쌓이지는 않긴 한데 우선 버는 게 즐겁고 자꾸 목표한 대로 그만큼 올라가고 해서 하는 게 즐겁긴 한데 이렇게 돈을 나중에 많이 쌓아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에 대한 건 아직 제가 그릇을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돈을 이 목표 내가 이거를 돈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은 해요. 그럼 약간 네. 과정을 즐기는. 네, 지금은 딱 과정을 즐기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100억 부자 목표이긴 한데 이게 제가 돈이 목표가 되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좀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사회 공유를 하면 살까?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살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어떻게 고민을 해야지 이걸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서 통장에 쌓아놓고 살까라는 고민은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요즘에 들었어요. 목표에 대한 고민을 이거 2025년 놓고 쓰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목표는 아직 변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또 한번 깊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릇을 좀 키워야 되겠습니다. 근데 부끄럽네요. 100억 벌기 막 이런 게 갑자기 되게 부끄러워요. 아니요, 대단한 목표죠. 아니 부끄러워지네요. 너무 허무맹랑한. 네 빚이나 갚아라 10억이나 막 그러면서 너무 부끄러워요. 네.